바리스타 1, 2급 공통 기출 및 예상 문제 1번 유럽 국가 중 가장 먼저 커피 나무를 경작하기 시작하였으며 인도네시아에서 커피를 재배하여 대규모 커피 경작의 역사를 연 나라는 정답은 1. 네덜란드 해설 네덜란드는 1616년 예멘의 모카항에서 커피나무를 밀출해 유럽 최초로 경작에 성공했으며 이후 인도네시아 자바 지역에 대규모 커피 농장을 조성해 유럽 커피 시장을 장악했다. 2번. 커피에 관한 식물학적 내용이다. 다음 중 바르게 설명된 것은 정답은 3. 아라비카 종의 경우 연평균 강우량 1500에서 2000mm의 규칙적인 비와 충분한 햇볕을 받아야 한다. 해설 아라비카 종은 고지대에서 재배되며 연평균 1500에서 2000mm의 규칙적인 강우량과 적절한 햇볕이 필수적이다. 브라질은 주요 생산지일 뿐 원산지는 에티오피아이며 수확은 보통 꽃이 진 후 6에서 9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다. 3번. 로부스타종 커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곰팡이병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다. 2. 생도의 입자가 매우 크고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계 커피 생산량 비중은 10% 이하이다. 3. 아라비카 종에 비하여 풍미는 떨어지지만 재배가 쉽고 수확량도 많다. 4. 배전 콩의 추출수율이 높기 때문에 인스턴트 커피용으로 주로 사용된다. 정답은 2. 생도의 입자가 매우 크고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계 커피 생산량 비중은 10% 이하이다. 해설 로부스타는 병충해에 강하고 수확량이 많아 전 세계 생산량의 약 30에서 40%를 차지한다. 10% 이하는 사실과 다르다. 4번. 커피의 단계별 명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커피 열매, 체리 2. 커피 열매에 정제된 씨앗, 그린빈 3. 원두를 분쇄한 것, 그라운드, 커피 4. 커피 씨앗을 건조시킨 것, 홀빈 정답은 4. 커피 씨앗을 건조시킨 것, 홀빈 해설 홀빈은 커피 씨앗을 건조시킨 것이 아니라 로스팅을 마친 상태의 원두를 의미한다. 단순히 건조된 씨앗은 생두, 그린빈이라고 부른다. 5번. 다음 커피 품종에 대한 설명이 잘못 연결된 것은 1. 카투라, 인도의 고유 품종 2. 버번, 티피카의 돌연변이 품종 3. 티피카, 아라비카 원종에 가장 가까운 품종 4. 카티모르, 카투라와 HDT의 교배 품종 정답은 1. 카투라, 인도의 고유 품종 해설 카투라는 인도가 아니라 브라질에서 발견된 버번종의 돌연변이 품종이다. 묘목의 키가 작고 생산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6번. 이상적인 아라비카 커피 나무의 생육 조건과 거리가 먼 것은 1. 해발 800m 이상의 고지대, 도양 2. 적당한 일교차 3. 하루 12시간 이상의 강한 햇빛 4. 연간 평균 기온 약 20도씨, 연간 평균 강우량 1500에서 2000mm. 정답은 3. 하루 12시간 이상의 강한 햇빛. 해설 커피나무는 강한 직사광선에 약하다. 따라서 하루 12시간 이상의 강한 햇빛보다는 적절한 일조량과 함께 구름이나 쉐이드 트리를 통한 그늘 형성이 중요하다. 7번. 커피 종자를 개량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1. 단위면 적당 생산량 증가의 목적 2. 병충해에 강한 품종 개발 목적 3. 가뭄과 서리에 강한 품종 개발 목적 4. 경작의 용이성을 위한 키가 큰 품종 개발 목적 정답은 4. 경작의 용이성을 위한 키가 큰 품종 개발 목적 해설 커피 경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확이 용이하도록 키가 작은 품종을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8번. 커피 생부의 스크린 사이즈 단위에 대하여 올바른 것은 정답은 3. 64분의 1인치 해설 커피 생두의 크기를 측정하는 단위인 1스크린은
64분의 1인치 약 0.4mm를 의미한다. 9번. 커피 체리를 수확하는 방법 중 스트리핑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습식 가공 방식으로 커피를 생산하는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수확 방법이다. 2. 나뭇잎, 나뭇가지 등의 이물질이 섞일 가능성이 크다. 3. 핸드피킹 방식보다 수확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4. 핸드피킹 방식에 비해 인건비 부담이 적다. 정답은 1. 습식 가공 방식으로 커피를 생산하는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수확 방법이다. 해설. 스트리핑은 손으로 가지를 훑어 한꺼번에 수확하는 방식으로 주로 건식 가공을 하는 브라질 등에서 효율성을 위해 사용한다. 습식 가공은 주로 핸드피킹을 선호한다. 10번. 생두의 밀도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정답은 2. 밀도가 높을수록 커피의 맛과 향이 풍부하다. 해설. 생두의 밀도가 높을수록 커피 추출 시 맛과 향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품질이 우수하다고 평가받는다. 11번. 커피 열매의 가공 방법 중 습식법의 공정 순서로 바른 것은 정답은 2. 수확, 분리, 과육 제거, 발효, 세척, 건조, 파치먼트 선별, 창고. 해설. 습식법은 물을 이용해 과육을 제거하고 발효 과정을 거쳐 점액질을 없앤 뒤 세척하고 건조하는 과정을 거친다. 12번. 생두 등급 분류의 스페셜티 커피라 함은 생두 땡땡 그램 중 결점도 땡땡 이하인 커피를 말한다 해서 각각의 괄호에 맞는 내용은 정답은 3, 355. 해설. SCAA 기준 스페셜티 커피는 생두 350g당 결점도 점수가 5점 이하여야 한다. 13번. 과테말라에서 생산되는 생두 중 분류 등급에 따라서 붙게 되는 SHB 또는 HB 등은 무엇을 의미하나? 정답은 1. 생두의 경작고도. 해설.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들은 주로 재배지의 고도에 따라 생두 등급을 분류하며 SHB는 가장 높은 고도에서 생산된 최상급을 의미한다. 14번. 커피콩 구입 시 포장에 명시된 표기인 브라질 산토스 넘버 2, 스크린 19, 스트릭틀리 소프트에서 넘버 2의 의미는 정답은 1. 결점두의 혼인량에 의한 분류. 해설. 브라질 산토스 분류법에서 넘버 2는 생두 300g 중 결점두 혼인량이 가장 적은 최상위 등급을 의미한다. 넘버 1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음. 15번. 생두를 장기 저장하였을 경우 콩의 색, 풍미 및 산가가 변화된다. 이들 현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장기 저장 시 생두의 산가는 높아진다. 2. 장기 저장 시 생두의 색은 녹청색에서 갈색으로 변화한다. 3. 생두 산가의 변화는 단백질의 가수분해 때문이다. 4. 생두의 색, 풍미 및 산가의 변화는 저장 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답은 3. 생두 산가의 변화는 단백질의 가수분해 때문이다. 해설. 생두를 장기 저장할 때 발생하는 산가의 상승은 단백질이 아니라 지질의 가수분해와 산화작용 때문이다. 16번. 커피 생두의 품질을 평가하는 일반적 기준이다. 틀린 것은 1. 청결도, 음피 제거 여부는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이다. 2. 결점수가 적은 커피가 좋은 커피로 평가된다. 3. 생두는 일반적으로 크기가 클수록 좋은 등급으로 취급된다. 4. 대체로 고지대에서 생산된 생두가 저지대에서 생산된 생두보다 우수하다. 정답은 1. 청결도, 음피 제거 여부는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이다. 해설. 생두 품질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점도 유무, 크기, 스크린 사이즈, 밀도, 향미 등이다. 음피 제거 여부인 청결도는 가공 과정의 일부일 뿐 가장 핵심적인 평가 요소는 아니다. 17번. 모카의 의미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1. 예멘의 커피 수출 항구 이름. 2. 인도네시아 자바에서 생산된 커피. 3. 초콜릿,
혹은 초콜릿이 들어간 커피 음료에 붙이는 이름. 4. 예멘과 에티오피아에서 생산되는 커피의 총칭. 정답은 2. 인도네시아 자바에서 생산된 커피. 해설. 모카는 예멘의 항구 이름에서 유래했으며 예멘과 에티오피아 커피를 통칭하기도 한다. 인도네시아 자바 커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18번.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커피 산지는 커피 나무가 발견된 카파 지방이 있는 나라. 생두 300g 중 결점두 수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 나라. 아프리카 최고의 아라비카 수출국. 커피 가공법은 습식법과 건식법을 병행하는 나라. 정답은 2. 에티오피아. 해설. 에티오피아는 커피의 고향 카파 지방이며 아프리카 최대의 아라비카 생산국으로 건식과 습식 가공을 모두 사용한다. 19번. 케냐 커피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1. 커피 수확량의 대부분이 아라비카 종으로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커피 산지이다. 2. 체리의 가공 방법은 주로 건식법을 이용하고 있다. 3. 생두의 등급 표시 방법으로는 AA, A, B 등이 있다. 4. 주 생산 커피종은 아라비카 종인 버벙종과 켄트종이다. 정답은 2. 체리의 가공 방법은 주로 건식법을 이용하고 있다. 해설. 케냐 커피는 대부분 수세식, 습식 가공을 통해 고품질의 산미를 살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20번. 다음 카페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아라비카 종에 비해 로부스타 종의 커피가 카페인 함유량이 높다. 2. 카페인은 낮은 온도에서 잘 녹으며 커피의 쓴맛을 나타낸다. 3. 음용시 중추신경계 자극을 통한 각성 효과가 있다. 4. 음용시 신장의 혈액량 증가에 의한 이뇨 효과가 있다. 정답은 2. 카페인은 낮은 온도에서 잘 녹으며 커피의 쓴맛을 나타낸다. 해설. 카페인은 뜨거운 물에서 훨씬 더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찬물보다는 뜨거운 물로 추출할 때 더 많이 용출된다. 21번. 디카페인 커피의 제조를 위한 카페인 추출 방법이 아닌 것은 1. 증류 추출법. 2. 물 추출법. 3. 초임계 추출법. 4. 용매 추출법. 정답은 1. 증류 추출법. 해설. 디카페인 공정에는 물, 초임계 이산화탄소, 유기용매를 사용한다. 증류법은 액체를 기화시켜 분리하는 방법으로 카페인 제거에 사용하지 않는다. 22번. 스팀을 이용하여 우유 거품을 만들 때 거품을 형성하는 우유의 가장 중요한 성분은 정답은 2. 단백질. 해설. 우유 스팀 시 거품을 형성하고 유지시키는 핵심 성분은 단백질, 카세인, 유청 단백질이다. 지방은 거품의 질감을 부드럽게 하고 맛을 고소하게 한다. 23번. 우유의 살균법 중 국내 우유업체에서 시유 생산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살균법은 정답은 4. 초고온 순간 살균법. 해설. 국내 시판 우유의 대부분은 130에서 150도씨에서 2에서 3초간 살균하는 초고온 순간 살균법을 사용한다. 24번. 커피 제조 관련 재료의 위생적 관리 및 정리 보관을 위하여 어떠한 원칙을 따라야 하나? 정답은 1. 선입 선출법. 해설. 식품 및 재료 관리의 기본은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사용하는 선입 선출 원칙이다. 25번. 커피하우스에서 턴오버의 의미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정답은 2. 테이블마다 고객이 몇 번 이용하는가에 대한 좌석 회전율이다. 해설. 턴오버는 일정 시간 동안 한 좌석의 고객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나타내는 회전율을 의미한다. 26번. 식품 첨가물 중 보존제의 목적이 아닌 것은 1. 수분 감소 방지. 2. 식품의 영양가, 보존. 3. 변질 및 부패 방지. 4. 신선도 유지. 정답은 1. 수분 감소 방지. 해설. 보존제는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여
변질과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며 수분 감소를 직접적으로 방지하는 역할과는 거리가 멀다. 27번. 다음 중 식품의 부패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정답은 3. 단백질 식품의 혐기적 분해. 해설. 부패는 주로 단백질 성분이 미생물의 혐기적 분해에 의해 악취와 유독 물질을 생성하는 현상을 말한다. 28번. 다음 중 커피 포장에 사용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특수 밸브 부착 포장. 2. 질소 티환 포장. 3. 진공 포장. 4. 냉동 포장. 정답은 4. 냉동 포장. 해설. 커피 포장에는 산소 차단을 위한 진공, 질소 충전, 가스 배출용, 원웨이 밸브 등이 사용된다. 냉동 포장은 일반적인 유통 포장 방식이 아니다. 29번. 커피 추출액에 함유되어 있는 무기질 성분 중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성분은? 정답은 3. 칼륨. 해설. 커피 추출액에는 칼륨이 무기질 성분 중 약 40% 이상으로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다. 30번. 마이야르 반응에 의해 갈색을 나타내는 식품이 아닌 것은? 1. 커피. 2. 홍차. 3. 흑설탕. 4. 위스키. 정답은 3. 흑설탕. 해설. 흑설탕은 당을 가열하여 만드는 캐러멜화 반응의 결과물에 가깝다. 마이야르 반응은 당과 아미노산이 반응하여 갈색이 되는 현상으로 커피, 홍차, 위스키 등에서 나타난다. 31번. 배전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리게 설명한 것은? 1. 배전도는 기계적으로 측정한 L값으로 나타낸다. 2. 배전이 강해질수록 배전도를 나타내는 L값은 증가한다. 3. 배전도는 배전 과정의 가열 온도와 시간에 의하여 결정된다. 4. 원두의 갈색 정도를 표준 샘플과 비교해서 배전도를 경험으로 정하기도 한다. 정답은 2. 배전이 강해질수록 배전도를 나타내는 L값은 증가한다. 해설. 배전이 강해질수록 원두의 색은 어두워지므로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명도 A값은 감소한다. 32번. 커피를 배전할 때 일어나는 변화 중 틀린 것은? 1. 카페인의 양이 급격히 증가한다. 2. 수분의 함량이 급격히 감소한다. 3. 휘발성 향기 성분이 증가한다. 4. 가용성 성분이 증가한다. 정답은 1. 카페인의 양이 급격히 증가한다. 해설. 로스팅 과정에서 카페인은 열에 안정적인 편이라 양이 거의 변하지 않거나 전체의 무게 감소로 인해 비중이 아주 미세하게 증가할 뿐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는다. 33번. 커피 생콩을 가열할 때 일어나는 화학적, 물리적 변화에 의한 열적 효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배전 온도 80도C 부근에서 일어나는 흡열 반응은 수분의 증발과 일부 성분의 탈수 반응에 의한 것이다. 2. 배전 온도 200도C 부근에서 일어나는 발열 반응은 생콩 성분의 산화, 분해 및 연소에 의한 것이다. 3. 배전콩 침출액의 갈색도는 배전 후반에 급증하므로 생콩의 중량 감소와 배전도는 반비례한다. 4. 배전 전반부의 생콩 중량 감소는 주로 수분의 증발에 의한 것이고 후반은 성분의 산화 및 분해에 의한 것이다. 정답은 3. 배전콩 침출액의 갈색도는 배전 후반에 급증하므로 생콩의 중량 감소와 배전도는 반비례한다. 해설. 배전이 진행될수록 수분과 유기물질이 소실되어 중량이 감소한다. 따라서 배전도가 높아질수록 갈색이 짙어질수록 중량 감소율은 커진다. 비례관계. 34번. 커피를 배전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1. 커피 특유의 맛과 향을 얻기 위하여. 2. 커피 추출 가용 물질의 증가를 통한 커피 추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3. 오랜 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4. 커피의 독특한 색을 얻기 위하여. 정답은 3. 오랜 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해설. 로스팅은 향미를 개발하기 위한 과정이다. 오히려 로스팅된 원두는 생두보다 산패가 훨씬 빨라지므로 장기 보관에는 불리하다.
35번. 배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열에 의해 생도의 내부에 화학적, 물리적 변화가 생긴다. 2. 배전 초기에는 발열 반응이 나타나며 배전이 진행됨에 따라 흡열 반응이 순차적으로 나타난다. 3. 배전 중 생도 표면의 은피는 열 분해가 일어나면서 분리된다. 4. 배전 후 공기나 물을 이용해 가능한 빨리 냉각시켜 주어야 한다. 정답은 2. 배전 초기에는 발열 반응이 나타나며 배전이 진행됨에 따라 흡열 반응이 순차적으로 나타난다. 해설. 배전 초기에는 생도가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 일어나며 이후 내부 온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성분이 분해되며 열을 방출하는 발열 반응, 파핑이 일어난다. 36번. 배전기의 댐퍼 역할과 관계없는 것은 1. 드럼 내부의 공기 흐름을 조절하는 역할. 2. 드럼 내부의 열량을 조절하는 역할. 3. 발열과 획열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 4. 은피를 배출하는 역할. 정답은 3. 발열과 흡열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 해설. 댐퍼는 공기 흐름 조절을 통해 열량 조절, 은피 배출, 냄새 제거를 수행한다. 발열과 흡열은 콩 자체의 화학적 반응으로 댐퍼가 직접 조절하는 영역이 아니다. 37번. 커피 원두를 블렌딩하는 기본 원칙이다. 가장 관계가 먼 것은 1. 사용하는 커피를 특성별로 분류해야 한다. 2. 사용하는 커피의 품질이 한 종류 이상은 뛰어나야 한다. 3. 배전 단계에 따른 특징별로 분류해야 한다. 4. 사용하는 생도의 안정적 확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답은 2. 사용하는 커피의 품질이 한 종류 이상은 뛰어나야 한다. 해설. 블렌딩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콩을 섞어 조화로운 맛을 만드는 과정이다. 모든 콩이 뛰어날 필요는 없으며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다. 38번. 커피의 향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정답은 1. 커피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맛과 향기, 그리고 바디에 대한 종합적인 느낌을 말한다. 해설. 플레이버, 향미는 코로 느끼는 향기, 아로마와 입으로 느끼는 맛, 테이스트, 입안에서 느껴지는 촉감, 바디를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감각이다. 39번. 커피에서 느낄 수 있는 향기는 생도에 있던 향기와 당의 갈변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향기, 건물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향기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 향기들 가운데 강배전에 의한 건유반응 시에 주로 나타나는 향기가 아닌 것은 1. 터피니, 송진향. 2. 캐러멜리, 캐러멜향. 3. 스파이시, 향신료향. 4. 카보니, 탄향. 정답은 2. 캐러멜리, 캐러멜향. 해설. 캐러멜향은 중배전 단계의 당분 변화에서 주로 나타난다. 건류 반응 단계인 강배전에서는 탄향, 카보니, 향신료, 스파이시, 송진향, 터피니 등이 나타난다. 40번. 커피 열매가 나무에 달린 채 건조되었을 때 효소가 작용하여 나타날 수 있는 향미의 결함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1. 러버리, 고무 냄새. 2. 퍼멘티드, 발효된 맛. 3. 어시, 흙냄새. 4. 머스티, 곰팡이 냄새. 정답은 1. 러버리, 고무 냄새. 해설. 고무 냄새는 주로 로부스타 종의 특징이거나 특정 가공 오류에서 기인한다. 나무에서 건조된 체리는 주로 발효취나 흙 냄새, 곰팡이 냄새를 유발한다. 41번. 다음 중 커피의 향미를 표현하는 용어가 아닌 것은 1. 플라워리, 꽃향기. 2. 프루티, 과일 향기. 3. 허비, 허브 향기. 4. 민티, 민트 향기. 정답은 4. 민티, 민트 향기. 해설. 커피 향미 평가 표준 용어에 꽃, 과일, 허브 향은 포함되지만 민트 향은 공식적인 주요 분류 용어로 사용되지 않는다. 42번. 커피 생도에 함유된 트리고넬린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1. 커피 배전 후에도 거의 열분해되지 않고 남아있다. 2. 카페인의 약 25%의 쓴 맛을 나타내는 성분이다.
3. 아라비카 종이 로부스타 종 및 리베리카 종에 비하여 많이 함유되어 있다. 4. 커피뿐만 아니라 어패류 및 홍조류 등에도 다량 함유되어 있다. 정답은 1. 커피 배전 후에도 거의 열분해 되지 않고 남아있다. 해설. 트리고넬린은 열에 매우 약해 로스팅 과정에서 85% 이상 분해되어 니아신 등으로 변한다. 43번. 아래 성분 중에서 생두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정답은 2. 탄수화물. 해설. 생두의 성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탄수화물 약 50에서 60%이다. 44번. 원두의 성분 중 배전 전보다 배전 후에 감소되는 성분은? 정답은 3. 클로로겐산. 해설. 클로로겐산은 열에 약해 로스팅 과정에서 급격히 분해되어 퀸산과 카페산으로 변한다. 반면 지제, 카페인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고 탄산가스는 생성된다. 45번. 다음은 배전한 커피콩의 갈색 색소의 형성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 생두에 함유되어 있는 자당의 캐러멜화에 의한 것이다. 2. 아미노산과 환원당 간의 마이야르 반응에 의한 것이다. 3. 클로로겐산이 자당의 열분의 물과 반응하여 갈색 색소를 형성한다. 4. 갈색 색소는 저분자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정답은 4. 갈색 색소는 저분자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해설. 커피의 갈색 색소, 멜라노이드는 마이야르 반응과 캐러멜화 반응 등을 거쳐 형성되는 고분자 물질이다. 46번. 다음은 다양한 추출 방식과 대표적인 추출 기구를 연결한 것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우려내기, 퍼콜레이터. 2. 다림법, 이브릭. 3. 여과법, 핸드드립. 4. 갑, 추출법, 모카포트. 정답은 1. 우려내기, 퍼콜레이터. 해설. 퍼콜레이터는 끓는 물의 압력을 이용해 관을 타고 올라온 물이 커피 가루 위로 쏟아지며 순환 추출되는 순환식 여과법 기구다. 우려내기 기구로는 프렌치 프레스가 대표적이다. 47번. 맛있는 커피를 만들기 위한 조건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각볶은 신선한 원두. 2. 커피를 뽑는 사람의 숙련도. 3. 광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된 경수. 4. 배전도에 알맞은 추출기구. 정답은 3. 광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된 경수. 해설. 커피 추출에는 미네랄이 너무 많은 경수보다는 적당한 양의 미네랄이 포함된 연수나 중수가 적합하다. 경수는 커피 성분의 추출을 방해하고 맛을 텁텁하게 한다. 48번. 추출을 위한 분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선택한 추출 방법에 알맞은 분쇄 입자를 선택해야 한다. 2. 분쇄된 커피에 미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을수록 좋은 맛의 커피를 추출할 수 있다. 3. 적합한 분쇄는 양질의 원두, 적절한 배전, 올바른 추출법과 함께 좋은 커피를 얻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4. 분쇄할 때 커피 분쇄기에 의한 마찰열 발생을 최소화한다. 정답은 2. 분쇄된 커피에 미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을수록 좋은 맛의 커피를 추출할 수 있다. 해설. 미분이 많으면 추출 시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과다 추출을 일으켜 쓴맛과 장미가 강해진다. 49번. 다음은 에스프레소 추출 동작들이다. 올바른 순서대로 정렬한 것은? A. 분쇄기를 작동시켜 적당량이 분쇄되면 동작을 멈춘다. B. 커피향 조절하기. C. 기계에서 필터 홀더를 빼낸다. D. 추출 버튼 작동 및 추출 동작 완료. E. 에스프레소 잔을 내려놓는다. F. 홀더를 그룹에 맞추어 꽉 끼운다. G. 그룹의 필터망에 붙은 찌꺼기를 제거하고 찌꺼기를 털어낸 홀더를 마른 행주로 깨끗이 닦아준다. H. 필터 안에 커피 레벨링. I. 홀더를 분쇄기 밑에 밀어넣고 레버를 당긴다. J. 템핀 동작. K. 홀더의 필터 주변을 손으로 깨끗이 털어준다. 정답은
3. C, G, A, I, H, B, J, K, F, E, D. 해설. 에스프레소 추출 순서는 홀드 제거, 청소, 분쇄, 담기, 레벨링, 양 조절, 탬핑, 가장자리 청소, 장착, 잔 놓기, 추출 순이다. 50번. 다음 중 원두의 저장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산패의 주 원인은 커피의 향기 성분 간의 상호작용과 산소에 의한 산화작용이다. 2. 커피의 저장 온도가 10도씨 상승할 때마다 향기 성분은 2.3배씩 빨리 감소한다. 3. 분쇄한 커피는 공기와 접촉이 크므로 산화가 급격히 진행된다. 4. 강하게 배전한 원두는 산화가 더 늦게 진행된다. 정답은 4. 강하게 배전한 원두는 산화가 더 늦게 진행된다. 해설. 강하게 배전한 원두는 조직이 더 많이 팽창하고 다공질이 되어 산소와의 접촉 면적이 넓어지므로 산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 51번. 페이퍼 드리퍼에 있는 리브의 역할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정답은 2. 필터와 드리퍼 사이의 간격을 만들어 커피 추출액이 쉽게 흘러내려가도록 한다. 해설. 리브는 종이 필터와 드리퍼 벽면 사이에 공기가 흐를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원활한 가스 배출과 추출액의 흐름을 돕는다. 52번. 다음은 추출기구에 관한 설명이다. 바르게 연결된 것은 정답은 3. 모카포트. 두 개의 포트와 그 사이를 연결하는 필터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쪽 포트에서 끓은 물이 필터의 바스켓 부분에 넣은 커피 가루를 통과해 위쪽의 포트에 분출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해설. 모카포트는 하단 포트에 물이 끓으면서 발생하는 증기압을 이용해 커피 가루를 통과하여 상단으로 추출되는 가압 추출 기구이다. 53번. 머신을 이용한 에스프레소 추출 시 전역 추출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추출되는 물의 온도가 너무 낮다. 2. 머신의 분사 필터가 막혀 있다. 3. 정수기의 필터가 막혀 있다. 4. 펌프 모터가 작동되지 않는다. 정답은 1. 추출되는 물의 온도가 너무 낮다. 해설. 물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은 기계적 결함, 필터 막힘, 펌프 고장, 급소 문제 때문이다. 온도가 낮은 것은 맛에 영향을 줄 뿐 추출 자체를 멈추게 하지는 않는다. 54번. 탬핑을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정답은 2. 커피 케이크의 고른 밀도 유지를 통해 물이 균일하게 통과되게 하기 위하여. 해설. 탬핑은 커피 가루 사이의 빈틈을 없애 밀도를 균일하게 만듦으로써 고압의 물이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통과하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55번. 에스프레소 추출에 40초가 걸렸다. 조정해야 할 사항은 정답은 1. 원두의 분쇄 입자를 굵게 조절한다. 해설. 추출 시간이 40초로 너무 길다는 것은 물이 통과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따라서 분쇄 입자를 더 굵게 조절하여 저항을 줄여야 한다. 56번. 에스프레소 추출 시 과소 추출의 원인이 아닌 것은 1. 원두의 분쇄가 매우 곱다. 2. 탬핑이 기준보다 약하다. 3. 추출 압력이 너무 세다. 4. 기준량보다 적은 원두를 사용했다. 정답은 1. 원두의 분쇄가 매우 곱다. 해설. 분쇄가 매우 고우면 물의 저항이 커져 추출 시간이 길어지는 과다 추출이 발생한다. 과소 추출은 탬핑 부족, 낮은 압력, 적은 양 등 물이 너무 빨리 빠질 때 발생한다. 57번.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1. 리스트레토 2. 카페라데 3. 룬고 4. 도피오. 정답은 2. 카페라데. 해설. 리스트레토, 룬고, 도피오는 에스프레소 추출의 양이나 방식에 따른 변형이다. 카페라떼는 에스프레소에 우유를 섞은 베리에이션 음료이다. 58번. 필터 홀더의 두께를 두껍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정답은 3.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해설.
에스프레소 추출 시 온도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하다. 필터 홀더의 금속 두께가 두꺼워야 추출되는 동안 열송실을 최소화하고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59번. 그룹 헤드의 게스킷 오링의 교환 시기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필터 홀더를 정면에서 90도가 되게 돌릴 때 탄력이 느껴지지 않을 때 2. 필터 홀더를 정면에서 돌릴 때 90도를 넘을 때 3. 커피의 추출이 연속적이지 않고 끊겨서 나올 때 4. 커피 추출 시 옆으로 물이 새일 때 정답은 3. 커피의 추출이 연속적이지 않고 끊겨서 나올 때 해설 커피가 끊겨서 나오는 것은 원두의 신선도, 분쇄도, 펌프 압력 등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게스킷 노후 시에는 주로 홀더 장착 각도가 틀어지거나 옆으로 물이 샌다. 60번. 맛있는 한 잔의 커피를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들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추출기구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2. 항상 신선한 원두를 사용한다. 3. 깨끗하고 알맞은 온도의 물을 사용한다. 4. 신속한 추출을 위해 원두는 미리 분쇄하여 사용한다. 정답은 4. 신속한 추출을 위해 원두는 미리 분쇄하여 사용한다. 해설 커피는 분쇄되는 순간 산소와의 접촉 면적이 수백 배 늘어나 향미 성분이 급격히 소실된다. 따라서 반드시 추출 직전에 분쇄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터디오는 당신의 합격을 응원합니다.